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형이랑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투표하셨나요? 자, 지금 현재 시간은 8시 12분 되겠는데, 오늘 이제 출구조사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나왔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51.7%, 김문수 후보가 39.3%로 이재명 후보가 좀 우세한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이 K 배터리에 대한 이런 정책 금융이랑 이 촉진 세제로 전폭 지원하겠다. 요 내용이 우리가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투심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이제 여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지난 이 월요일부터 거기에 대한 투심은 조금씩 이제 들어오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는데, 철강 쪽에서 조금 악재가 있었죠. 철강 쪽에서 악재가 있었지만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이런 이 하방 경직성, 포스코 홀딩스는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어요. 오히려 현대제철이나 다른 이제 철강주들이 많이 빠졌는데, 오늘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도 영상을 잘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은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유튜버들은 다 좋아요를 먹고 살기 때문에 요거 좋아요를 하나씩 눌러주시면 아주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이 폭주를 다시 한번 또 시작을 했죠. 철강 알루미늄가를 이제 25에서 50%까지 이제 올리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2월 달부터 해갖고 이 트럼프가 이 관세를 25% 매긴다고 해갖고 이 미국의 어떤 열연 가격이 단기간에 폭등이 나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아마도 지금 현재 미국의 어떤 내수 가격 상승, 여기에 따라가고 실질적인 피해가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부분이 결정이 될 건데, 우리가 이제 트럼프가 이런 이제 폭주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관세를 올리겠다. 이거는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대미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협상의 어떤 용이한 그런 이제 카드가 아닌가. 미국산 철강을 계속해서 생산하게끔 하는 거고. 지금 마찬가지 이제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자, 그렇게 봤을 때 포스코의 미국향 이 철강 매출 비중 사실 전체 2%밖에 안 돼요, 사실.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타격은 어느 정도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란 나라를 주요 이제 수출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갖고 현지 투자를 이제 하고 생산 확대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앞으로 이 철강을 생산을 하겠다. 요 내용을 이제 진작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같은 경우는 협상용 압박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미국의 어떤 투자 유치를 통해 정치적인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최근에 일본 스틸, 일본 제철이 US 스틸 인수, 그리고 일본 기업들도 지금 현지화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포스코랑 현대제철 역시 이제 지난 4월부터 이 MOU를 체결을 하면서 이 본격적으로 미국 현지 투자를 위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MOU를 체결을 했다는 것은 어쨌든 이거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자금을 투자를 해갖고 하겠다라는 의지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제철 루이지애나 이 제철소 같은 경우는 2029년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58억 달러, 8조 2,400억이 투입이 된다. 여기서 포스코가 확보할 지분율은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거나 뭐 내부적인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구체화가 되면 이제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중기적인 전략으로다가 이런 이제 투자 같은 경우는 58억 달러 규모의 투자, 포스코가 어느 정도 지분율을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에 있어서는 이 포스코 홀딩스가 단기적으로는 뭐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 갖고 제한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미국 현지 투자 전략이 관세 리스크를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다. 요런 이제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향후 그 미국의 이런 철강 내수 가격이 이 얼마나 상승하느냐에 따라서 피해 정도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어떤 내수가가 이 상승하는 폭에 따라서 국내 철강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이제 수입을 하는 이제 철강들은 보통 이제 거의 다가 이제 캐나다가 한 23% 정도 되고, 우리나라 해봐야 한 9% 정도, 9% 정도 되고, 그 다음 뭐 쭉쭉쭉 이어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체 그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 비중이 미국의 어떤 이 9%라는 게 전체 매출 비중에서 2%밖에 안 돼요. 국내에 이제 5대 철강사들, 뭐 포스코, 현대제철, 뭐 세아 베스틸 지주, 동국제강, 뭐 세아제강, 뭐 이렇게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포스코의 미국 매출 비중은 2%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지금 요 데이터를 이제 보시게 되면,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국내 수입산 철근 유통 가격, 열연 유통 가격이 상대적으로 중국에 비해서는 오히려 좀 선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내수 가격이 지금 급락이 나와지고 있는 반면 국내의 어떤 수입가는 상대적으로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마도 이제 6월 이후에 이런 중국산 열연 예비 판정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지금 수요 업체들이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이 비중국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강해졌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철강은 생각보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일단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가 대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는 오히려 지금 현재 뭐 2차 전지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 지금 살아나주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전고체 차세대 기술에 대한 이런 R&D 확대, 그리고 국내 생산 촉진 세제 혜택, 그리고 지역별 특화 단지 조성 이런 것들을 또 제시를 했고,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고, 그리고 이를 ESS, VPP랑 이제 연결을 하고자 한다. 자, 그래서 다른 후보자들은 2차 전지에 관련 해갖고 공약이 없었지만 지금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긍정적인 흐름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다. 요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게 뭐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향후 이게 이제 고지고대로 50%를 매겨갖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이런 이제 모멘텀이 지금 있고, 최근 들어갖고 또 긍정적인 것은 지금 현재 EV용 2차 전지 수출액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죠? 50%대를 회복을 해주면서 지금 늘어나고 있고, 양극재 수출액도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잡고 조금씩 상승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구 양극재 수출액, 포항 양극재 수출액, 뭐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업체들이 있지만 여기서 명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는 점, 요거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NCM 양극재라든지 동박, ESS 수출액은 조금씩 내려가고 있지만 바닥을 잡을 거라고 보여주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업계에도 이제 좋은 소식들이 하나씩 이제 나오고 있죠. 뭐 LNF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 업체에 LFP 공급 공식 진출을 최근에 이제 발표를 했고, LG 엔솔 같은 경우도 미국 현지 생산 역량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ESS용 LFP 배터리 대규모 양산에 돌입하겠다. 여기에 있어서는 또 포스코 퓨처엠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LFP 대체제로 주목받는 LMR 망간 리치 배터리 양극재 시험 생산에 성공했고, 앞으로 이제 GM에서 2028년부터 이 망간 리치 배터리를 채택한 전기차를 출시를 하겠다라고 공식화했고, 포드 역시 2030년 이전 LMR 망간 리치 배터리 상용화 계획을 또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수요가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LG 엔솔이 최근에 독일에서 한중 배터리 특허 전쟁에서 첫 승리 하면서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좀 판례가 또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하나씩 나와주고 있고, 업황도 살아주고 있고, 모멘텀도 지금 나와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조금씩 2차 전지 섹터도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이런 지주사들이 앞으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그 지주사 안에서도 좀 모멘텀 있게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포스코 홀딩스처럼 이렇게 못 올라가는 친구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이런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포스코 홀딩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지금 이제 이재명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이 상법 개정을 2, 3주 안에 처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무엇보다도 좀 빠르게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 한다면 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텔레그램 안에서도 여기서 이제 최근에 지주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상법 개정에 대한 내용들을 좀 올려놨습니다. 뭐 이사 충실 의무 명문화, 그리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 사실 요게 크죠. 요게 이제 크고,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같은 경우는 결국 동일한 가치를 가진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해서 주식 수가 줄어들면 한 주당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주가 부양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의무화,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 지주사들이 좀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꼽아놓은 몇 가지 이제 지주사들도 물론 있지만, 이 포스코 홀딩스 역시도 지주사 안에서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PBR이 지금 0.3이니까. 물론 개 중에는 0.1짜리도 있습니다. PER 뭐 1배짜리도 있고. 뭐 그거는 제가 이제 텔레그램 안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고, 하여튼 지주사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지금 임팩트 있게 올라가고 있는 친구들은 최근 실적들이 굉장히 잘 나오는 업황 섹터, 예를 들어 조선이라든지 뭐 저기 방산 이런 쪽에서 지금 상승세가 굉장히 좋거든요. 하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두산, 원전, 그리고 뭐 HD 현대, 이런 애들이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고, 저평가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뭐 SK라든지 뭐 포스코 홀딩스도 괜찮고요. LG도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 이거는 반도체 2차 전지 섹터 관련주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SK 스퀘어도 괜찮고, 괜찮은 게 진짜 많아요. 자, 아무튼 이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를 이제 보게 되면 최근에 어떤 관세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 갖고 하방이 한번 나왔지만, 저는 이거 어디까지 한 눌림목 관점이라고 봐요. 그리고 현대제철은 상당 부분 빠졌다가 낙폭을 상당 부분 줄여주는 이런 흐름을 보였고, 그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이 철강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단기적인 충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기업의 어떤 각각의 어떤 대응들이 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일단 2차 전지 투심이 좀 살아나주게 되면 이 친구 역시 살아나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갖고 21선 안착 이후에 눌림목을 한번 줬어요. 눌림목을 줬고 11선 지지받고 현재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사실
공매도가 좋아하는 그런 이슈가 터졌다 보니까 아마도 외국인 기관들의 이런 매도세가 단기적으로 나왔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다시 뭐 이런 기관들의 외국인들의 투심이 조금씩 살아나지 않을까. 지금 연기금 투심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점 매력도가 좀 생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 갖고 공매도 비율이 최근 들어 갖고 조금씩 늘어났어요. 딱 요놈들이 좋아하는 이슈가 딱 나왔다 보니까 13% 정도 이제 나온 거고, 최근 들어 갖고 대차가 조금씩 이제 늘어나는 추이이긴 하지만 그래도 요때보다는 지금 대차가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크진 않고, 잔고 비율이 한 3.5% 정도면 뭐 그렇게 높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예전에는 뭐 한 4%, 5% 정도 했었으니까, 예전에는 한 4%, 5% 정도 했었으니까 지금 3점 몇 프로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이 대량 공매도 보유자인 메릴 린치, 뭐 JP 모간 서울 쪽에서 이렇게 공매도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반면 이제 그 물량을 그대로 또 매수를 해주는 외국인들도 있었다. 시티그룹, 골드만 쪽에서 순매수를 해줬다. 그래서 뭐 긍정적인 부분이라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어떤 수급의 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급의 주인은 기관입니다.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구간에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기관들이 주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금융투자라는 이 패시브 자금들이 좀 유입이 되긴 했지만, 최근 들어갔고 이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 조합의 수급이 어느 정도 상승에 영향을 줬다라는 점을 봤을 때, 내일 이제 수요일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구간에서 과연 투신이나 사모펀드, 연기금 쪽에서 순매수세가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놈들의 추이를 이번 주는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각이 잡힐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수급의 방향성이 포스코 홀딩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일부터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좀 여기서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갈 때가 좀 되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요 구간이 좀 강력 저항 라인이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여기를 좀 뚫어내줘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좀 거래량이 좀 붙어줘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 대통령이 이제 새로 당선이 되고 나면 시장의 어떤 유동성들이 충분히 이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들도 슬 이제 조금씩 들어와 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시장의 어떤 유동성들이 조금씩은 유입이 되면서 대형주들이 올라갈 시점이 머지않았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고객 예탁금도 최근 들어왔고 조금씩 증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0조부터 70조 사이에 자금들이 들어와 주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도 굉장히 이런 순환매, 그러니까 골고루 이제 종목들이 오른다는 거죠. 그런 이제 환경이 이제 앞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이팅. 그렇기 때문에 지금 K 배터리 혹은 K 주식을 지금 매도하면 후회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고, 이제는 반전의 시간이 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한 번씩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끝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SN경제연구소 지금 이제 그 무료 추천주들을 이렇게 데일리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지난 그 월요일에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드렸어요. 유라클이라는 종목이랑 BHI 이런 식으로 제가 드립니다. 참고로 하시고 소액으로 한번 해보실 분들만
좀 입장을 하셔갖고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매매 연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수 타점 찍어 드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해보실 분들은 좀 들어오셔갖고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런 컨셉으로, 요런 식으로 제가 드리거든요. 그래서 유라클 같은 경우도 요렇게 해갖고, 매도 해갖고, 상한가까지 치고, 어쨌든 들어오실 분들은 해당 링크를 클릭을 하시고 이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설명에 달아 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